안녕하세요. LBTV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제가 저번에 우유 스티밍에 관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잘 되어지는 거 설명 말고 안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경우, 스티밍이 안 되는 경우, 사실 이게 스티밍을 많이 연습하신 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스티밍을 잘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잘 내는 거가 습관이 잘 들어져 있잖아요. 안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 번 잘 내는 거가 습관이 되어 있고 감이 잡히면은 스티밍을 일부러 잘 못 내는 거가 조금은 이상해요. 느낌이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스티밍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이제 보자면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스티밍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잔에다가 우유를 따르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세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세 가지 경우가 왜 그렇게 스티밍이 났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티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초보적인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스티밍을 했는데 거품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스티밍을 했는데 거품이 안 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퍼징부터 하고, 자, 스티밍을 하겠습니다. 자, 스티밍 하는데 거품이 안 생기죠? 안 생기고 소리가 시끄럽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분명히 스티밍을 해서 온도는 올라가고 오랫동안 했는데도 거품이 하나도 생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3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300 근처에 있습니다. 거품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자, 실제로 이거를 부어 볼게요. 자, 그냥 생 우유가 들어가죠? 거품이 뜨질 않아요. 첫 번째 경우, 스티밍을 진행을 했는데 거품이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료를 부었을 때 그냥 일반 생 우유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상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가 동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스팀 팁이 우유 안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가져오지 못할 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팀 팁을 우유 밖으로 꺼내서, 너무 많이 꺼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한 1cm 정도만 꺼내서 치직치직 소리가 날 수 있게, 공기 주입이 될 수 있게 교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유 거품이 굉장히 거칠게 남아있는 경우예요. 우유 거품이 나긴 났는데 표면이 굉장히 거칠게 남아있는 경우,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이유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스티밍을 할게요. 자, 거품을 끝냈습니다. 자, 이거를 부어 볼게요. 자, 지금 거친 거품이 눈에 보이죠? 전체적으로 깨끗하지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시멘트 돌바닥처럼 구멍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유 거품이 거친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유 거품이 거친 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스팀을 너무 늦게 내면 그렇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유는 이제 40도 정도 이상이 되면은 우유가 굳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40도가 되기 전에 공기 주입을 거의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온도가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공기 주입이 들어가서 그 거품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거품이 거칠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은 스팀을 할 때 공기 주입을 끝내고 공기 주입만 끝냈을 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기 주입만 끝내고 혼합 과정이나 정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공기 주입만 끝내고 이렇게 됐을 때는 거품의 거친 정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온도도 또한 올라가지가 않아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주입만 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스티밍을 끝내게 되면은 우유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유가 또 금방 꺼져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이고 연습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실수는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시험 때는 긴장해서 그렇게 뭐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연습도 많이 했는데 근데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서는 잘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잔에다가 따라서 음료를 만들었을 때는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밍을 할게요. 스티밍을 하고 거품을 만들고, 자, 온도도 올릴게요. 자, 지금 표면을 보시면은, 자, 지금 스티밍 된 거 우유의 표면을 보시면은 큰 거품이나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스티밍이 잘 됐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자, 지금 스티밍이 잘 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음료에다가 부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우유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잔을 채우려고 붓게 되면은, 자,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품만 산처럼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유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뭐 라떼 아트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는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되죠. 세 번째 상황이 제일 재밌어요. 세 번째 상황이 우유 스티밍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는 연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오는 결과인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유 거품이 안 났어. 아니면 우유 거품이 너무 거칠어. 그러면은 교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바로 되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음료를 만들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스티밍을 잘 했어. 그러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스티밍에서 잘못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혼합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 이고, 두 번째 경우는 스티밍의 힘이 너무 약할 때,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우유 거품 스티밍이 끝내놓고 너무 시간을 지체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스티밍이 그만큼 종류가 많고 어려워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내가 스티밍을 한다고 했을 때 우유를 300에서 시작을 해서 500, 600까지 우유를 올린다면, 거품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이 공기예요. 이 밑에가 우유고 이 위에가 공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기 주입은 차분하게 잘 했어요. 그럼 얘하고 혼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혼합을 잘 시켜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지금 시범에서 보여드리는 경우에요. 간혹 가다가 이 스팀 팁을 너무 깊게 담그시는 경우가 있어요. 스팀을 다 올려서 거품을 공기 주입을 끝내놓고 혼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스팀 팁을 다 담궈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스팀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거품층은 실제로 회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큰 거품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잔 거품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서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혼합이 되어 있지가 않다. 물론 뭐 이렇게 스티밍을 잘 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보면서도 혼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티밍 팁을 혼합을 하기 위해서 담글 경우에는 이 밑에까지 깊게 담그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공기 주입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담그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처음에 30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와서 공기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다시 300의 위치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너무 깊이 담그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자, 300에서 시작을 했다가 600까지 해서 전체 다 양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많은 양을 이 기계가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계가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기계 힘이 원래 약하거나, 근데 뭐 업장이나 뭐 바리스타 시험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 600을 돌릴 수 없는 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뭐 가끔 뭐 가정용 머신을 쓸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뭐 버튼식이나 레버식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버튼식이다 뭐 그러면은 누르면은 그냥 스팀이 촥 나오죠. 그리고 레버식이다 그럴 때도 레버를 올리거나 내리면은 스팀이 촥 나오는데 이 다이얼 형식을 썼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냐면 다이얼 형식을 쓰면은 보통 조금 돌리면 힘이 조금 나오고 세게 돌리면 힘이 세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약하게 나왔다가 세게 나왔다가 약하게 나왔다가 세게 나왔다가. 근데 초보자분들이 너무 세게 돌리면은 막 이게 거품이 막 올라오고 막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세게 돌리는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이 정도의 힘만 가지고 스티밍을 내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스팀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전체 우유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세 번째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공기 주입도 잘 안 돼서 거품이 아예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스팀이 너무 약하면. 아니면 뭐 기계가 고장난 거지 뭐.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세 번째로 마지막 같은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스팀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얘기한 거를 다 빼고 그냥 스티밍을 잘 했어요. 벨벳 거품이 났습니다. 났는데 내가 잔에다가 따르려고 하는 시간이, 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티밍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라떼아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자, 긴장이 되는 거야. 여기서 가만히 계세요. 자, 잘 그려야지. 잘 그려. 이러고 한 30초 계세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긴장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스티밍을 먼저 해놓고 에스프레소를 뽑는 경우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우유를 뽑고 그 다음에 뭐 콩 갈고 에스프레소 뽑고 그런 과정에서도 거의 1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스티밍을 아무리 잘 했어도 30초 정도, 20초에서 3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유 거품하고 우유하고 분리가 돼버려요.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뭐 이 뒤집고 막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시 100% 원래 상태로 우유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 거품을 만들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메뉴를 만들고 최대한 빨리 라떼아트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티밍이 안 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또 나는 조금 이것과는 다르게 스티밍이 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때는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그 질문을 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교정하면 되는지 뭐 답변을 달아드리던가 아니면 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엘빈TV 바리스타 임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